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14일입니다. 지금 제가 익산 총부와 소태산 대종사 법설 이런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재는 지금 이 소태산 대종사님 발길 따라 요 책자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중한 정세월가, 제가 보통 우리는 서중한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을 해왔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분이 아니 어떻게 남자들 세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일 그분이 어떤 분이 혼자 주로 사셨다면 그렇게 하는데 부부가 같이 그곳에 사셨으면 두 분을 같이 말하는 게 맞겠다 해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서중한 정세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앞에 책자 보면 그 사진이 나오죠. 10쪽에 보면 여기 보면 그 정신원이 있어요. 10번. 정신원이 있는데 이 건물이 짓기 전에 정신원이라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서중한 정세월가가 그 집에 있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어떤 집이 있었고 그 뒤에 그 집에 이제 다른 집이 지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서중한 정세월가를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서중한 정세월가는 익산 총부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사가예요. 첫 번째가 전음관 권동화가가 지어지고 두 번째가 이청춘가가 지어지고 세 번째가 이 지금 서중한 정세월가가 지어져요. 이 건물은 이제 지금 시창 12년 지금 원기로죠. 원기 12년 봄에 지어서 이사 온 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건물로 보면 제가 이제 그냥 처음에 어디가 지어져요? 도치원 꼭두마리 집이 지어져요. 그 아래에 이청춘 집이 지어져요. 그 바로 아래에. 그리고 그 다음 집이 그 옆쪽이 누구냐면 그 전음광 권동화가가 지어지고 그 집 옆으로 뭐가 지어지냐면 서중한 정세월가가 지어진 거예요. 순서로 보면 이렇게 지어진 그렇게 이제 총부 여기 사진을 보면 전체 사진이 나오죠. 이 익산 성지 안내도에서 대충 그 건물 위치를 그 정도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이 집이 서중한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계실 때 대종사님을 뵙고 회상을 공개합시다 라고 대종사님을 이렇게 세상 공개로 이렇게 어찌 보면 끌어냈다고 해도 과언. 대종사님도 나가지만 그 말은 뭡니까? 대종사님이 회상을 열 때 경제적 그 기반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슬쩍 물어보니까 제자가 뭐 이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자죠. 인화당 한약방 전주에 있는 인화당 한약방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뭘 해보겠습니다. 이제 맡아보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자님한테는 자공이라는 분이 공자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 데리고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냥 가면은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돈이 들어요. 그 경제적인 그 후원을 누가 해요? 자공이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 익산 총부에 이제 자리를 정해서 익산에 총부를 열겠다고 했을 때 그
경제적 그 기반을 대부분 서중한 이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종사님이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저도 해보면 알아요. 뭔 일을 해보려면요, 옆에서 내가 의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해보면 서로 합력해주고 그런 분이. 근데 이 익산총부를 건설할 때 서중한 이분이 없었으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이제 이사를 총부 그 대종사님 이미 있는 도량에 이사를 오시는 건데 처음에 한옥으로 지차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마음이 나오죠. 사부님, 그러니까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께서 그때 초가했어요. 지은 집이다. 초가에 사시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방 3칸, 부엌 1칸, 이 안채 하나 짓고 헛간채에 헛간채에서 초가 2동을 지어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참 사람이 뭔가를 해보려면 꼭 경계가 오나 봐요. 뭔가 하려면. 익산총부가 원기 9년 말, 겨울 끝날 때 정도, 지어져요. 근데 이제 원기 10년, 바로 다음 해에 한 3월 말 정도에, 1925년인데, 당신이 그 사업체인 김제 인화당 한약방에 화재가 발생해요. 그 약재 창고 쌓는 것이 2층 건물이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소실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서중한 이분이 익산총부가 이제 건물만 지었다 뿐이지 앞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 지으면은 그 안에 물건 들어가야지 뭐 갖출 게 한두 개입니까? 또 주변 정돈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보고 계셨나 봐요. 근데 화재 그 소식을 들어요. 저 같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천지공사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이 천지공사가 뭐예요? 지금 익산 본부, 그러니까 도치원 일대 거울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개인 집안일 때문에 마음에 끌려서 중간에 갈 수 없다 하고, 그 일을 다 마무리를 하고, 사흘 뒤 아침에 이제 가보시나 봐요. 자전거를 타고 오시고 자전거 타고 여기서 김제까지 자전거 타고 가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서중환님은 인화당 약방을 불법연구의 유형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부님을 탁 해놓고 이제 사업체도 뭡니까 우리 불법연구의 어떤 후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계획을 했는데 이게 깨지는 거죠. 계획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제에 가셔가지고, 불은 이왕에 난 것이니까, 불은 이왕에 난 거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주인이고, 물건은 이제 본말이라고 하잖아요. 물건은 그 다음이니까, 사람이 이제 안 다치고, 사람이 다쳤냐 물으면 안 다치니까 정말 다행이다 하면서나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옛날에 불나면은 불난집이 더 이렇게 재수가 좋다고 해가지고 불같이 확 이게 뭐가 잘 된다 해서 외상 같은 걸 많이 지잖아요. 그것이 들어와서 이 한약방을 다시 재건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재건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큰 경계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업체가 아무래도 이제 서로 요즘 말하면 이렇게 합자가 돼 있는 거였나 봐요. 집안 이렇게 합자돼 보니까 갑자기 불법연구에 식구들이 막 안 보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때 도사님, 일사님 이런 분들이 인화당 한약방 일들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좀 해가지고 나중에 재산 분쟁이 좀 생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거 너무 욕심내지 말고 다 내려놓고 들어오시라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서 결국은 서중환 회장이죠. 불법연구 회장. 그 당대 네곤리가 어디냐면 지금 저기 유공자 마을 있는 그 일대. 그게 네곤리입니다. 네곤리로 임시 이사했다가 이 지금 원기 12년 이때 이제 총부 집진대로 이사를 오시는 거예요. 그 뒤에도 이분이 이제 그 정규훈련을 나니까 전은광 선진 집에서 날 정도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공적 모임할 장소도 필요한 거예요. 집회 장소. 그것도 내가 어떻게 됐는데 해결하겠다. 이렇게끔 그 사부님, 그러니까 대종사님, 일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려는 정말 그 열정의 소유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중환님의 제가 왜 이 집을 말을 하냐면, 익산총부의 시작은 서중환 선진이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익산총부에 가보면 서중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제 머릿속에만. 저는 가면 항상 생각하죠. 이분의 그 열정적인 그 대종사님을 보고 딱 저분을 저렇게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미력이 다 남아 포부를 다 표시하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념석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그걸 느껴봐야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했던 그 교단에서 그분을 추모하는 추모글들이 아주 있어요. 그런 문장에 아주 어느 한 대목이라도 이렇게 거기에 우리가 가서 이렇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만큼도 없어요. 실제로 지금 도치원의 불법연구회란 글씨도 이 서중환 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복원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서중환 님이 그러니까 그 시창 15년, 원기 15년 6월 2일 날 열반하세요. 이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세, 결국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약간의 마음의 안정이 안 된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군산에 지금 예수병원에서도 군산 예수병원이 있었나 봐요. 거기도 근데 대금사님께서 병문안을 찾아가보니까 안 계세요. 그리고 수소문해 보니까 어느 여관에서 한의사들 이렇게 해서 치료하고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한 원기 8년 이후에 지금 원기 15년에 돌아가시니까 한 6, 7년 이 안에 이 열정적인 그래서 이분을 열정적 기관차 같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일단 그러니까 저는 이 집터에 추산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주장이요, 주산 박용덕 교수님, 요 책의 저자입니다. 요 책. 이분의 저자는 아마 이 책은 원불교의 아마 교과서 같이 될 건데, 여기서 이분이 굉장히 주장해요. 저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후진호수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총부 가면 전혀 몰라요. 총부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이런 분들의 공덕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 집터, 처음 이사 온 집터에 분명히 이게 세워져야 한다고 보고, 그 부인 되시는 칠타원 정세월, 이분도 이제 모친이 열반하니까 이제 이분도 전무 출신 나오십니다. 근데요, 이 칠산 정세월님은요,
대종사님의 식사 담당이 있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식사를 항상. 그래서 오죽이 나면 대종사님께 죽을 때 대종사님께 세월이를 옆에 앉혀놓고 죽을란다 이렇게 무관하시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관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 서중환 선진이 했던 인화당 한약방, 승리 약업사, 또 그때 사셨던 사가, 김제 있죠, 김제 있는데, 저 가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김제 향교 있는 근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김제에서 총북까지 오는 도로, 이런 도로에서 우리는 서중환님의 흔적과 그 총부에서 사셨던 집에 추산 서중환님을 기념하는 무언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걸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신원이라고 표석이 있는데, 정신원이라고 그 표지가 있는 데다가 옆에다가 추산 기념비와 추산님을 향한 어떤 기념적 글들이 붙어 있어요.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건 후진으로서 반드시 해야 돼요.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로 말하면 시작했던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 집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집이 다른 분이 또 살기다가 결국은 그 집이 이제 그 집을 이렇게 허물고 이제 황정신행 팔타원님이 이제 집을 짓고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팔타원님께서 서중환 사가태에 원기 26년 아들 강필국과 휴양을 목적으로 지은 수양채를 쳐요. 그 자리. 그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알아서 우리가 이것이 정신원이라 해갖고 황정신행님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곳이 바로 서중환, 정세월가, 특히 서중환 선지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걸 또 하는데, 하여간 이 정신원이라고 나중에는 팔타원님이 황정신행 하니까 정신원 이렇게 집을 그 이름을 한 거예요. 정신행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신원 이렇게 지은 건데, 이 팔타원님을 이 건물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원기 27년 4월 5일에 그 예외석상에서 타자녀 교육 양성법이라는 법설을 하세요.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자유권 설립의 취지 설법인데요. 이에 따라서 황정신행 팔타원님께서 공회당 서쪽 방에다가 유치원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에 공회당 할 때 서쪽에 우리 그 유치원 교육에 대한 어찌 보면 그것을 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이제 대충 한번 말하면 이 건물이 그 쓰임새가 많았는데요. 원기 31년에 유일학님이 개원되자 학림장과 학감의 사무실로도 사용되고 익산교당 창립 당시 임시교당으로도 사용돼요. 이게. 그리고 정산종사에 의해서 원기 43년에 장수교당에서 발족된 이 교서 편수 기관인 정화사, 이 중요하죠. 정화사가 우리가 보통 정전, 대종경 이런 거 정화사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원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 정화사가 원기 45년 4월에 정신원으로 사무실로 옮겨와서 그 원기 62년 해체, 이 정화사를 이제 해체할 때까지 사용했던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정화사의 활동의 건물이었고,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사무실로도 사용됐다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행사에 사용됐던 건물입니다. 예, 어쨌든 그 건물에 팔타원 황정신행님이 관계가 있는데, 팔타원님이 이제 서울에 사시니까 가끔씩 오실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그 건물을 8타운님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용했는데 8타운이 오면 대종사님께서 8타운을 꼭 견성시켜야겠다고 말씀하셨대요. 왜 그래요? 부자니까. 부자가 견성이 안 되면 뭘 도와주고 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사를 하고도 견성을 해야 아무 흔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해서 이 8타운님을 보통 불법용계 수달장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이 없는 대시주 보살의 어떤 이렇게 표상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황정신행님이 어느 날 대종사님께 물어요. 이게 대종경 교단품 35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원에 가면 이 법문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봉독해 볼게요. 과거 부처님께서는 무념보시를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오른손을 주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하셨사온데 대종사께서는 사업등급의 법을 두시어 모든 교도의 성적을 다 기록하게 하시니 혹 사업하는 사람의 개교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여쭈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업을 하는 당사자들에 있어서는 마땅히 무념으로 하여야만 무루의 복을 쌓이려니와 공동을 존중하고 표창할 처지에서는 또한 분명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무념을 하고요. 받는 사람은 그 공덕을 기리하죠. 받아놓고 나몰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황정신행님, 팔타오님에게 황정신행, 맑을정 믿을신, 이게 맑은 믿음으로 일체의 상을 여의는 보시를 하라는 뜻으로 정신행이라는 법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 법명을 줄 때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정신원에서 팔타오님의 그 법명처럼 우리도 맑은 믿음으로 정신, 육신, 물질 간에 청정한 보시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정신원에 정화사 사무실을 두게 되는데요. 정산종사께서 그 종법사 취임 후 4대 경륜 중 하나가 교제정비 경륜이에요. 정산종사께서 교제를 진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교서를 편수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정전, 대종경, 불조요경, 예전, 원불교 성가, 정산종사 법어, 원불교 교사, 이런 것이 정화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때 정화사에 관련돼서 정산종사께서 일심합력 4글자를 써주시며 복전을 만났으니 법열 속에 일을 하고 정의를 서로 주어 동년, 같이 이렇게 연해 있다는 거죠. 동년으로 정진하라. 이게 정산종사 법어 경륜편 21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장수교당에서 하신 건데요. 이게 정신원으로 옮겨오면서 정화사가 옮겨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교제정비에 우리가 정화사 정신원에 가면 우리가 지금 교제정비에 대해서 지금 그냥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같은 사고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시면 우리가 끝없이 교제정비를 하는 그 뜻을 그 공간에서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 어쨌든 이 정신원 이 건물이 있는 이 공간은 서중한 정세월, 서중한 선진의 정말 정열적인 기관차로서 익산충부 건설을 이렇게 했던 그 뜻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여기에 황정신행님 문답처럼 무상고시하는, 그리고 정화사 같이 우리가 교전을 교제 정비를 끝없이 해가는 그 정신을 채받는 공간으로 그 공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신원 찾으셔서 오늘 논의됐던 몇 가지 논의 있죠. 논의를 꼭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곳에서 기도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